자, 이제 500페이지 보면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제 건축 허가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들이는 게 원칙입니다. 허가 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대지 확보해야 되겠죠? 확보해서 허가 받는 게 원칙인데, 이제 예외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권자는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구청장의 경우에는 여기 건축을 하려는 곳이 규모가 되게 클 때는 특별시장 방해시장에 뺏어가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방해시장이 합니다. 그리고 21층 이상인 건축물. 이것도 특별시장이 하고요. 원래는 8만 제곱미터 건축허가를 구청장이 해줬는데 얘가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10만 이상이 됐대. 그때도 그 증축허가는 특별시장이 합니다. 얼마 이상 증축해서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대. 15층짜리였는데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21층이 된대. 그럴 때는 구청장이 허가하는 게 아니고 누가 허가를 해요? 특별시장이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같은 라인에 안 쓰고 따로따로 썼죠? 이제 시장구수는 이러한 건축물도 허가를 다 해요, 시장구수가. 다만 이러한 건축물 건축할 때, 자, 1, 이제 이거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 그리고 달서구에서 10만 제곱미터 백화점을 건축하고 싶어요. 그럼 달서 구청장 허가 받아요? 대구시장 허가 받아요? 대구시장 허가 받아요. 안동시에서 10만 제곱미터 백화점을 건축합니다. 안동시장 허가 받아야 돼요? 도지사 허가 받아야 돼요? 안동시장 허가 받아야 돼요. 썼잖아요, 지금. 근데 안동시장이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 승인 받는 거예요. 우리가 허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안동시장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구청장은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건축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데 광역시나 특별시는 구와 구가 촘촘하게 있잖아요. 옆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아주 큰 것은 전체를 위해서 광역시장 특별시장 허가를 하는 거고, 근데 시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규제할 도지사가 간섭할 필요성이 더 적어진 거지. 이제 하지만 다만 도지사 승인 받으세요 하는 거지. 도지사 승인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환경 보호를 해서 도지사가 야 여기서 허가할 때는 나한테 승인받고 허가해 지정 공고하면 도지사의 사전이 받아야 돼. 그것은 요건인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일학시설 이러한 건축물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일 때 건축허가 사전 승인. 이럴 때는 순서를 이렇게 쓸게요.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럴 때는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 되고, 도지사가 또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를 해서 야 앞으로 이 주변에 이 학교 주변 이 주택단지 근처에서 숙박시설이나 얘랑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게 있다고 했죠? 무슨 시설? 위락시설. 얘가 위라고 했죠? 예, 위락시설 건축할 때는 나한테 승인받고 허가해라. 여기서는 이제 이걸 건축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여기에도 이제 우리 학원 근처에도 주거단지 있죠? 주택단지. 근데 주택단지에 위락시설 허가 신청이 왔대. 그럴 때 근데 도지사가 야 여기 안동역 주변의 주택단지 이 지역에서는 위락시설 허가할 때는 나한테 승인 받아라. 교육환경, 주거환경 보호를 할 때는 무슨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 시험에 나와 있게. 다음 중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물어봐요. 1번 도지사. 시장군수가 다 써죠.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9만 제곱미터 백화점.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요건은 생각하지 말고. 아니죠? 2번. 연면적 10분의 2 증축해서 21층이 되는 거. 아니죠? 3번. 도의사가 지정 공간, 이건 잘 알려줘요. 도의사가 수질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간 지역에 2층이고 900제곱미터인 일반 음식점. 아니죠? 4번.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한 지역에 2층이고 900제곱미터인 숙박시설. 이거는요. 받아야 됩니다. 얘는 아무런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이거 규모에 제한이 있잖아요. 이건 시설만 하는 거고, 여기는 숙박이라고 3층 이상이거나 1000역 이상이. 1층이어도 규모가 작아도 숙박시설이 학교에서 노출되면 위험하잖아요, 이것은. 근데 자연환경, 수질환경은 조그마한 것들은 그렇게 오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는 규모의 제한이 있고, 규모의 제한이 없는 거였지. 여기는 숙박 위락을 외워야 되고, 여기는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너무 5개는 어렵잖아요. 이거는 외우는 팁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워 하지 마. 시험 안 나오니까. 근데 숙박 위락은 맨날 어울려 다니는 못된 놈이니까 이 정도만 대표적 알고. 공동택, 일반 시설, 일반 업무 시설은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둘 중 하나에 걸리면 허가 승인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간 지역에서 자연환경 보호를 해서 지정 공간 지역에서 3층이고 900제곱미터인 숙박시설. 도지사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얘 나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암기 안 해도 돼요. 숙박 위락 아니어도 뭐 나왔으면 그 틀리게 안 해요. 그 틀리면 틀리세요 그냥. 왜냐면 이거 이까지 거 못 외워요. 장미라는 200kg 들어도 200kg 500g 못 들어요. 그죠? 나중에 조금 추가하면 어렵거든. 조금이나 빼야 돼. 이제 도지사 사전 승인 1, 2, 3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얼마 이상? 연면적 얼마 이상? 10만 이상.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단순화 시킨 거예요. 이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이거 혹시 것들은 10만 21층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순화 자꾸 시키잖아 제가. 이거는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이 앞에 해당될 때 낙하하면서 국녀들이 뛰어내려서 수질 오염됐어요. 얼마가 뛰어냈죠? 3,000국녀.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 이거 수질은 3,000국녀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기후환경은 숙박 위락만 하면 되고 이게 도지사 사전승인이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도지사 사전승인 받으라는 거고, 영향을 미치니까 특별시장이 허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규모가 커도 다른 지역에 그렇게 영향 안 미치는 게 있어요. 백화점은 10만이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근데 공장 창고는 안 그래요. 공장 창고는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규모 커도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50만 제곱미터 창고하고 5만 제곱미터 백화점하고 어디가 더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더 많이 필요해요. 5만 제곱미터 백화점이. 이용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 창고는 규제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봅시다 이제. 그거 한번 볼게요. 그거부터. 508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별별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1, 2, 3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연면적 얼마 이상? 10만. 몇 층 이상? 21층. 연면적 10분의 3 증축할 때, 증축해서 10만 21층 이상이 될 때. 그런데 무엇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야, 무슨 용도의 건축물은 안 그렇다. 공장, 창고. 공장, 창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도지사 사전 승인. 도지사 사전 승인은 아주 큰 건축물 있죠? 또 1, 2, 3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데, 안동에서 공장을 15만 제곱미터 건축하고 싶대요. 도지사 사전 승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공장 창고는. 그럴 필요가 없다. 공장 창고. 그리고 자연환경, 수질환경 하는 말로 하면 낙화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3층이요.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이건. 주거환경 하면 이건 숙박, 위락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건축 허가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각종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못 받는 경우 책 넘기지 말고요. 넘기라고 할 때 넘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경우에도 허가를 못 받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내가 이제 교사생활을 하다가 교장 교감이 0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또 뼈골 빠지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제 은퇴해서 건축허가 받고 싶어서 땅을 샀어. 이 땅이 있어야 허가를 받거든. 그랬더니 뭐 낙하함에 3천국에 해당되니까 허가를 안 해주거나 막 이렇게 돼. 허가를 못 받았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얼마나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은요, 내가 허가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물어보는 절차가 사전 결정 신청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심사를 받아보는 거야. 그래서 가능해. 그럼 그때 땅을 구입해도 된다고요. 예, 그게 뭐예요? 사전 결정 신청. 건축물은, 작은 건축물은 신고만 해도 돼요. 아주 작은 것은. 신고 대상 건축물은 사전 결정 신청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법조문 뒤져서 이거는 신고만 하면 되는구나 하면 땅 사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근데 허가는 자유재량에 의해서 재량에 의해서 허가 거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물어보는 제도가 뭐라고요? 사전 결정 신청 제도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것이다.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것이다. 허가 대상 건축물 좀 한번 짐작을 해주고, 사전 결정 신청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은데 예, 허가 가능합니까? 물어봐요. 이제 물어봤더니 이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이 가능합니다. 사전 결정을 해줬어. 이제. 사전 결정 통지 받았잖아요. 통지 받았는데 이 산이 있는 곳을 형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이었대. 그럼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사전 결정 통지 받은. 그리고 농지라면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 하천이라면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 국토계획부에는 56조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물건 쌓기, 토지 분할 하는 허가사항인데 그것도 다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부에는 개발 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말고도 건축하려면 훨씬 많은 행위들이 허용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허가 받으면 의제가 되고, 이제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것은 제가 부연 분묘 개장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맞다고 해서 틀리다고 했어요. 뭐뭐뭐 받은 것으로 본다면 다 맞다.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100여 가지가 의지사항이 있는데 외우지 못하니까 뭐뭐뭐 받은 것으로 본다면 다 맞는 건데 여기 4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100개는 물어보지 않아요. 100개 안에, 그럼 100개가 아니야. 국토계획법에도 수백 개, 건축법에도 뭐 또 100개, 도시활법, 정비법, 농지법에도 뭐 다 100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뭐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이치를 알고 있는가 그것만 물어보는 거고, 근데 4개밖에 안 되니까 물어본다고. 이제 4개밖에 없어요. 자, 뭘 받은 것으로 본다? 개발 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하나 좀 추가할 게 있는데, 자, 근데 물론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이 산지 전용 허가권자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 산지 전용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전 결정 요거 허가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데 산림청장님 어떻습니까? 산림청장이 그래, 그건 해도 좋습니다. 근데 협의한 사항은 허가받은 거 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걔를 이름을 루미라고 지어요. 루미가 뭐냐면요, 일본 이름이 아니고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다 가세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살려면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으로 가면은 그 개를 막 풀어놔요. 걔가 산으로, 눈으로, 강으로 막 뛰어다녀요. 얼마나 재밌는지. 사전 결정 통지 받았으니까 나도 기쁘고 걔도 기뻐요. 그래서 걔가 산, 강, 눈으로 뛰어다닙니다. 이게 사전 결정 통지의 의지사항이에요.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 허가 받은 것을 본다. 산으로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을 본다. 논으로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받는 것을 본다. 강으로 다녀요.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우리 그 유정수라는 못된 선배가 강의 달라서 강의하더라고. 이 강의를 맡겨놨더니 이제 맡겨놓은 애한테 찾아갔어요. 이제 가지고 잘 키웠다고 하려고 또 이제 이것저것 바리바리 선물 싸가지고 왔더니 죽었대요. 예. 지가 데려간 지 얼마 만에 죽었다는데, 근데 걔가 좀 약간 의심스러운 게 개장도 좀 맨날 했던 친구고 그래가지고 살짝 의심이 가는데. 근데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게 워낙 그 깔끔하게 키워가지고 거기 안 어울려가지고 이제 탈나서 죽었을 수 있어요.
약간 신냄새가 살짝 나면은 안 먹어요. 제가 먹어요, 이제. 얘는 안 먹어. 닭도 튀긴 거 안 먹고, 이제 삶은 것만 먹고, 튀김 종류 안 먹어요, 이제. 얼마나 이제. 과일 같은 건 잘 먹고. 물론, 안에서는 안 키웠습니다. 밖에서 키우는데, 먹는 거는 이제 잘 먹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뭐 그렇지 않거든요. 막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병나 죽었는지, 아니면 이놈이 또 못된 짓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딜 뛰어다녀요? 산강론. 보세요. 거기 있네요. 508페이지 네모에. 국토계획부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산지 전용 신고한 것으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외워놓고 다른 거 나오면 아닙니다. 자, 508페이지를 봤고요. 자, 508페이지. 508페이지 네모에 1, 2, 3, 4 있는데 제가 산강로로 뛰어다니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507페이지, 507페이지. 507페이지. 자, 사전결정 신청 제도는 건축 허가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건축 신고 때문에 있는 거예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 동시에 할 수 있다 하는 말 나오면 내가 맞다고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뭐를 동시에 할 수 있대.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틀렸다고 한 분은 올해 동시에 절대 못 합니다. 그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올해 동시에 해요. 동시 합격한다고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사전결정하면서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어딘가 나와도 그냥 동시에 할 때도 맞다 하세요. 두 군데밖에 없는데, 자, 거기 있죠. 사전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몰라도 돼. 동시에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3번은 그냥 읽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환경과 관련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대. 그럼 그것은 여기 허가권 사전결정하면서 국장과 협의하겠어요? 판장과 협의하겠어요? 판장이겠죠? 그 정도. 맨 밑에 허가권자 받고 이제 다시 5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10페이지. 건축 허가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 건축 허가를요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 건축 허가 제한은 별별도 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예외적이면 건축 허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건축허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고 제한 건축 허가 제한. 그리고 시도 지사가 시장문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이 제안할 때는 주무장관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팁을 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이렇던 이제 하도 어디나 적용되는 거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연구한 게 내가 연구를 많이 할수록 어디나 적용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지만 문제 풀 때 도움 됩니다. 분명히. 국장이 하는 것은 장관들, 중장이 요청할 수 있다. 이러면 맞다 이라고 하는데 주무장관이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었지. 요청하면 건축허가 제한을 몇 년 하느냐면 2년 제한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는 1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2년 더하기 1년 이렇게 하세요. 2년 하는데 한 번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3년만 제한하는 게 있었고 3년 더하기 2년짜리가 있었고 정비법은 생략하는데 정비법은 3년 더하기 1년인데 인도수는 가장 적으니까 이제 생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도 2년 제한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1년. 근데 여기서 하나 신도사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한하면 뭐 해야 돼요? 보고제도는 정비법하고 여기만 기억하면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수립한 사람은 국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도 국장한테 보고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에게 보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특이한 게 있는데 예전엔 답으로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좀 뜸하긴 뜸한데 얘가 제안했는데 보고하게 되면 국장이 검토하니까 너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행위 건축허가 제한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 있어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해제해야 됩니다. 명령이니까 권고 아니고 명령이니까 해제해야 되겠어요. 자, 볼게요. 510페이지 건축허가 제한 국장 표에 있죠?
국토관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스스로 인정하거나 또는 주무장관이 국방, 문화재, 환경보전, 국민경제 이거 예를 들은 것이기 때문에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주무장관이 건초화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면 건초화를 제한하거나 또는 심지어 허가받았는데 아직 착공 안 했다 할 때 착공도 제한할 수 있어요. 착공한 걸 제한할 수 없겠죠. 시작했는데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시도의사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초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밑에 시도의사는 이렇게 제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국장이 봤더니 너무 지나쳐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같은 것들은 우리 건축법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절차 정하는 절차는 안 물어봅니다. 맨 밑에 건축 허가 제한은 몇 년 한다고요? 2년. 한 차례만 몇 년 연장할 수 있다고요? 1년. 2년 더 1년. 두 번 아니고 한 번만 연장합니다. 511페이지 양권에서 한번 건축 허가 취소에서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허가를 받으면요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요. 몇 년? 2년 있죠. 네, 2년 내에 착공을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네, 지진이 발생해서 내 착공을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그러면 지진, 그 불가피한 장애 사유 종료 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2년. 네,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다고 제가 지나간 말했었죠? 이건 큰 건축물이겠어요? 작은 거겠어요? 작은 거. 얘는 1년입니다. 착공을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신고하고? 1년. 연장은 딱 1년입니다. 연장은 다 1년. 주택법은 제가 안 했는데 한 줄만 읽었나요? 착공을 사업계획 승인받은 5년 안에 해야 돼요. 이거 규모가 크잖아요. 5년 준비 있습니다. 근데 연장은 전부 1년이에요.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허가든 신고든 1년.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 장애 사유 종료하고 나서 1년간 연장할 수 있어요. 신고는 그래서 2년 안에 허가를 착공을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1년 안에 착공을 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져요.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사진결정 신청하면 아직 허가 받은 건 아니죠? 근데 주변 사정이 바뀔 수 있잖아요. 현재는 너 허가 받을 수 있어 했지만 사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허가 신청해야 돼요. 안 하면 사전결정 통지했던 효력이 없어져요. 주변 여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허가 받으면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2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허가 받고 착공을 했는데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대. 그럼 허가권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취소해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공사가 불가능하다. 건축주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대. 이러면 공사 완공이 불가능 아니겠어요? 그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겠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최근에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잘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 충분히 가능해요. 자, 내가 이 허가를 받은 대지예요. 허가 받았는데 착공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거야. 경매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대지 소유권을 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착공하기 전에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했대. 전에는 이런 짓 없었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그 다음에 얘가 자연스럽게 2년 동안 착공 못하겠죠? 그럼 이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게 있어요. 2년 동안 이 땅을 계속 놀리는 거야, 이게. 얘가 만약에 허가받고 잠깐. 이 개월수를 쓰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2년 되기 훨씬 얼마 안 돼서 바로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했어. 그럼 앞으로 거의 한 2년 동안 이게 건축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죠? 허가가 그대로 있으면 이 땅에서 얘가 허가를 받았대. 전에는 2년 동안 허가권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이 땅이 경매로 나올 때 여러분 같으면 이 땅 경매 받겠어 안 받겠어? 받더라도 2년 동안 허가를 못 받은 건축허가를 땅이 같이 떨어지겠죠? 그죠? 같이 떨어지면 이 사람도 손해예요. 이 사람도. 어차피 건축도 못하고 허가권 2년 동안 못 받으니까 이 토지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경매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매로 소유권 상실하면 허가권 없어져 이러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경매로 소유권 상실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그 땅에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거든요. 6개월 기다려줘요. 바뀐다. 이제. 전에 2년 그냥 허송세월 보냈는데 이제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몇 년? 얼마? 6개월 이내에 착공이 불가능하면 그때는 허가를 취소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도 네가 빨리 서둘러서 다시 확보해서 건축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계속 묵혀놓는 것보다 자기 허가권을 상실시켜서 경매 받은 사람이 허가 신청하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기겠지. 봅시다. 511페이지 파란색 1번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고 몇 년? 2년 안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장애 사유가 있을 때는 종료한 날부터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1년. 자, 그 밑에 2번 2년 안에 착수는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망했는데 상속자가 없다라든가 이런 경우도 그냥 놓아두면 안 되겠죠? 허가권 없어서 그 땅을 다른 사람이라도 허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허가권이 살아있으면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거든요. 3번 착공신고 전에 경매 등으로 건축주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부터 얼마가 지날 때까지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6개월, 이 6개월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 없어서 그 경매받은 낙찰받은 사람이 다시 허가를 신청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513페이지 신고 대상 건축물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뭐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신고만 해도 되는 건축물 있어요. 신고. 좀 복잡하긴 한데요. 자, 신고 대상 건축물은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 높이를 높이는 것은 무슨 축이죠? 증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높이를 3m 이내로 높이겠대. 그럴 때 신고가 나오면 돼요. 신고 3m 이내로 증축할 때 높이. 그리고 이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에 바닥 면적 합계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을 하겠대요. 이건 이제 85제곱미터라는 건축물의 규모가 아니고 전체 건축물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우리 학원 건축물 크죠? 우리 학원 건축물 바닥 면적 얼마 이내?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을 하거나 또는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철거하고 새로 개축을 하거나 재축할 때는 허가받는다,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 여기 예외 사유가 있는데 예외 사유부터 보지 말고 이것만 봅니다. 다음에 이것은 그 건축물의 크기는 지금 따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건축물의 크기가 나옵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 건축물. 이 건축물 전체 크기가 이거라. 크기가. 전체 크기가 연면적 얼마 이내? 100 이내.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신고사항입니다. 뭐 신축이든 증축이든 다 신고사항이에요. 만약에 3층인데 1층이 30, 2층 30, 3층 31이에요. 연면적 얼마입니까? 90. 이거 건축할 때 뭐 하면 된다고요? 신고하면 돼, 신고. 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 내가 숫자를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법에는 3층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3층 미만이니까 2층이 하죠? 연면적 200 미만이고 이거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하면 돼요. 근데 요 관농자적이 있을 때 관농자. 근데 용도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틀리게 하면 좀 틀리면 돼요. 그것은 이제 시험에서는 관리적에서 농림적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무시하고. 자, 연면적 얼마? 200이야. 몇 층이야? 2층이야.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 신고가 허가인가? 1층 50, 2층 50, 3층 50.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이거 허가가 신고가요. 허가죠? 여기 아니잖아. 그죠? 100 넘었잖아. 그죠? 여기도 안 되잖아. 그죠? 200 미만이지만 2층이 아니고 3층이죠. 허가서. 그리고 연면적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을 대수선한대. 대수선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대수선도 허가사항인데 이렇게 작은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는 신고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 건물을 대수선하겠대요. 허가 받아야 돼요. 네. 이렇게 작은 건축물은 대수선할 때는
신고. 그리고 이제, 큰 건축물도 수선 행위만 할 때는 신고인데, 이것은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추가할 수는 있는데, 이것만 정확히 해도 거의 찾아요. 몇 미터 증축할 때? 3미터. 얼마 이내에서 재촉할 때? 85제곱미터 이내. 연면적 얼마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100제곱미터. 연면적 얼마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200제곱미터. 근데 걔는 몇 층이야? 2층이야. 3미터. 몇 년? 바닥 면적 85는 85년 그렇게 할게요.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 85나 연면적 85나 비슷한 말이니까 몇 년? 85년. 또 몇 년? 100년. 또 몇 년? 200년. 200년은 몇 층이야? 2층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요. 제가 나온 학교가 1985년도에 100주년이었어요. 85년, 100년. 나만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도움 안 될지 모르겠네. 합시다. 뭐 어지로 이제 1985년에 100주년이고요. 제가 용땡이는 많이 까고 학교는 거의 안 나왔지만 금방 벼락치기 잘해서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때도 장학금 받았는데 100주년 기념관 짓는다고 장학금 또 뺏어가더라고요. 이거를. 그때는 그 등록금이 한 55만 원? 5, 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등록금. 지금하고 뭐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7, 800만 원 하고 그러지 않나요? 장학금 이거 받는데 30만 원밖에 안 줘. 왜 이거밖에 안 주냐니까 이거 일부 떼가지고 100주년 기념관 짓는 거예요. 삥 뜯겼다. 몇 년? 85년. 그 다음 몇 년 나와요? 그 다음 몇 년? 그건 몇 층이야? 2층이야. 3층 미만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숫자를 통일화시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 숫자만 기억해도 반 이상은 공부한 거예요. 반이면 한 70% 공부한 숫자 기억해서. 보겠습니다. 신고대상. 3m부터 찾읍시다. 3m가 어딨냐? 5번에 2번에 있네요.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에서 증축할 때. 85년 찾읍시다. 맨 올라가니까 1번.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를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할 때 3층 이상은 뭐 10분의 1 근데 보지 마시고 공부해도 시험 문제 내면 못 찾아요. 잘 나오지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100년 건축물 어디 있어요? 100년 건축물 5번에 1번에 있네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층수 상관없어 얘는. 그죠? 근데 이제 200년 건축물 2번에 있네. 2번에 관농자재기인데 그 무시하시고 시험에서 그 막 헷갈리게 하면 못 찾습니다. 어차피. 자, 얼마 미만? 연면적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관농자재가 시험에서 맞게 나와. 맞게. 그리고 200년이 또 하나 있죠. 연면적 200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을 뭐 할 때? 대수선할 때. 대수선할 때. 이제 수선행위라 대수선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이것만 정확히 하면 거의 다 찾아요. 근데 이제 틀리게 하려고 뭐 공장, 창고, 그리고 무슨 축사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이것만 여러분들은 정확히 외워놓으세요. 514페이지 두 번째 양과로 3번 신고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은 착공을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1년. 몇 년 연장할 수 있죠? 1년. 자. 다음에 자주 나온 거 위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534페이지 534페이지 조경 533페이지 533페이지 죄송합니다. 맨 밑에 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조경을 해야 됩니다. 조경. 나무 같은 거 심으라 이 말이겠죠? 조경을 해야 돼요. 이제 심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무 같은 거 심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옥상에? 있죠? 백화점 같은 거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다 하면 여기에 일부를 면제해줘요. 옥상 조경을. 옥상에 있는, 만약에 여기서 나무를, 한 50그루 할까? 50그루 심어, 이때 조경 의미가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다가
만약 30그루 심잖아요. 여기에 20그루 심은 것처럼 인정하죠. 옥상 조경이 얼마까지 인정해줘? 3분의 2까지. 시험 안 물어보니까 이건 기억 안 해도 돼요. 이제 옥상 조경도 일부는 잊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3분의 2 강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알라고 그러면 제가 막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구사하면서 프로인데 여러분들 따라서 하라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이 해야 되거든 나중에 시험에서. 그러니까 못 따라하는 것은 하지 말고 그냥 옥상 조경 일부는 인정해 주겠구나. 이 정도 치지만 인정하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옥상이 그러면 이제 50그루 해야 되니까 3분의 2 하면 3분의 2 얼마 될까? 60이라고 쳐. 여기다 90개를 심어버려. 여기 하나도 안 심어도 되겠죠? 만약 3분의 2 그냥 인정해주면 그럼 여기가 황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절반까지, 여기 아무리 3분의 2까지 해줘도 이게 3분의 2가 60이죠? 여기 60 안 되고 30개 심은 거밖에 인정 안 해줘. 옥상에 3분의 1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대지에 적용할 것에 2분의 1 범위로만 인정해줘.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옥상 조경의 일부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런 것을 뭐 어렵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필요 없어. 옥상 조경의 일부 인정한다. 쉽지 알 수 있겠죠? 숫자 막 나왔어. 일부 인정한다. 취지면 그냥 맞다 하시고. 근데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 너무 황량하니까 조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황량하지 않은 곳들이 있어. 그죠? 녹지지역. 안 해도 되겠죠? 황량하지 않잖아. 관농자지역. 조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황량하다, 황량하지 않다는 우리 감정, 정서인데 인간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짐승이 느끼는 게 아니고. 축사, 조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무 심어놔봐야 염소들이 막 괜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못 먹으니까. 뜯어먹고 싶은데 막 밖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축사 조경한다, 안 한다? 네. 가설건축물 조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존치가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나무 심어봐야 뭐 자라지도 않았고 뽑아야 돼.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이해.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자, 녹과농자는 조경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있으니까. 축사는 동물들 위한 것이니까 조경 안 해도 돼요. 가설건축은 금방 설계할 것이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럼 숫자 외워야 되겠지. 이제 이해는 자꾸 이해를 하고 숫자. 공장 물류시설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공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 조경을 할 필요 없겠죠. 전부 매연밖에 없잖아요. 잘하지도 못할 분들 앉아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황량한 곳이야. 산업단지는.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래요. 그럼 조경 안 해도 돼요. 산업단지가 아니어도. 산업단지 아닌 곳에 있는데 공장 대지가 5,000 미만이면 조경 안 해요. 그러니까 큰 공장 가도 나무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조경 의무가 없어요. 예. 그리고 공장 대지 면적 아니고 대지 면적은 5,000 이상이 5,000 이상, 5,000 미만 어차피 하니까 대지 면적 만이야 만. 만이돼도 조경 안 할 수 있어요. 왜 하는 거니까 이 건물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래. 그럼 조경 안 해도 돼. 다시 어떻게 하랍니까? 산업단지 할 필요 없고 대지 면적 얼마 미만? 5,000 미만. 대지는 5,000 미만. 건물 연면적 얼마 미만? 1,500 미만. 조경 안 해도 된다. 물류시설도 조경 안 해도 돼요. 물류시설. 물류시설. 물류시설은 연면적이 1,500 미만일 때 조경 안 합니다. 축사 조경해야 해요. 녹지적 합니다. 가설건축물 안 하고요. 자, 공장 무슨 단지? 대지 면적 얼마? 연면적 얼마? 분류시설 연면적 얼마? 1,500만 원. 그런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해야 돼. 예. 여기까지 물어봐. 이제 시험에서 자꾸 맞추니까 바로 예외 자꾸 물어봐요. 주거지역에 있는 물류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경우에 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1,500 미만이지만 주거지역 있잖아.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해야 돼요. 숫자도 외워야 되고 여기까지. 이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534페이지. 녹지지역. 녹지지역 보고 2번을 볼 게 아니고 몇 번을 봐야 되겠어요. 있냐. 9번이네, 9번. 관농자지역. 녹관농자는 조경을 한다, 안 한다. 유사한 성격 가진 것끼리 묶어야 돼, 자꾸. 그럼 하나가 되니까. 따로 있으면 두 개가 되는 거고. 녹지지역. 9번에 관농자 있죠?
국가농장. 또 적용 안 해주는 거 6번이네. 6번 축사. 또 7번 가설건축물. 간단한 것부터 정리해놓고 이제 외워야 될 거. 산업단지 4번 산업단지 공장 안 해도 되죠? 대지면적 얼마 미만? 5천 미만 공장. 연면적 얼마 미만? 1,500 미만. 어디가 1,500짜리가 어디 또 몇 번에 있어요? 물류시설 8번에 1번. 연면적 1,500 미만의 무슨 시설? 물류시설. 근데 어디에 있을 때는 하라고요? 주거지역 상업적은 해야 돼. 상업지역에 있는 1200제곱미터의 물류시설 적용합니까? 적용 면제됩니까? 해야 된다. 1,500 미만은 안 해도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적은 해야 된다. 여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물어봤지만 이제 점점 좀 자꾸 맞추니까 자꾸 점점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이제. 공개공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은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공개공지. 공개하는 빈 땅. 건물 같은 짓지 말고 물건 같은 거 계속 쌓아놓지 말고 쉴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종종 여관문 판매 제가 알바했다고 했어요? 제가 종종 여관문 판매하는 아까 55만 원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 안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비 벌라고 알바를 했다니까요. 종종 여관문 판매. 종합병원, 종비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인데 종합병원은 없고요. 이제 종교시설, 그리고 여객용 운수시설, 그리고 관광 숙박이 아니고 그냥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을 이것이 아까 516 그랬어요? 516이 다중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516 천천히 읽어야 돼요. 516 이러한 시설로서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5,000 이상일 때 공개공지 설치하는데 그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로 설치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막으면 안 돼요.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60일 이내에서 환촉 활동은 할 수 있어요. 백화점 같은 데서 5, 1, 6 나중에 이제 이런 자 지금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빨리 할 때 이거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 얼마 이상일 때? 5천 이상. 얼마 이내로서 공개공지 설치해야 돼요? 100분의 10. 그리고 며칠 동안 8천 원 동안 할 수 있어요? 60일. 근데 이제 이렇게 100분의 10을 제공하면 용적이나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해 줄 수 있어요. 이제. 혜택도 있는 겁니다. 공개공지 설치해서. 이거는 다중용 건축물은 이거보다 좀 내용이 단순했죠? 그러니까 종종 여관 판매를 다 확실하게 외우고 공개공지는 이거보다 할 게 많아요. 이거 못 외워요. 그래서 교육환경은 숙박시설, 위락시설만 외우고 자연환경은 숙박, 위락, 일반 음식점,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3,000국녀 이거 마요를 한 거예요. 이제. 그때 포인트가 다르거든. 근데 이제 강의하는 데 보면 이것도 나올지 보니까 1번 통역 문제는 3,000국녀에다가 2번 통역 문제는 일반 음식점에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똑같이 강의한 것 같지만 그 양이 포인트에 따라서 엄청 다른 거예요. 하는 게. 저는 다 하지만 설명은 더 자세히 하는데 외우라는 건 나중에 하면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포인트도 없고 그냥 설명도 없고 양만 쭉 늘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내가 말했지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한다면 다중용 건축물에 해당되지만 여기 해당 안 되는 거 종합병 공정 설치 안 합니다. 혹시 물으면 그거 물어볼 수 있어요. 판매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게 특이한 차이 특징적인 거는 한번 해보는데 왜냐하면 얘도 비슷하고 아까 걔하고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 비슷비슷할 때는 둘 다 버리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 중요한 거 하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려우니까. 종합병원이 면적이 5,000제곱미터입니다. 공개공지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종합병원에 가면 공개공지 없어도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복도에 가면 이렇게 뭐 있지 않나 이렇게?
바퀴 달려있는 거 여기 누워서 좀 쉬면 돼요. 다리 아프면. 너무 오래 쉬면은 영안실로 실려갑니다. 너무 오래 쉬면 잠자면 안 돼. 몇 시간 동안. 농담을 한 거고요. 종합병원은 공기경을 설치한다 안 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가봐요. 공기경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온통 빈 땅이에요. 거기 쉬지도 않아. 넓어갖고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어디 걸어다니고 이럴 여지가 없어요. 자, 농산물 유통시설과 종합병원 안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어디까지 하는 아까 뭐 관광 숙박인데 숙박으로 바뀌었네. 일반 업무가 없었는데 있었네. 이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고 그런 거 강의하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이제 종합병원하고 농산물 유통시설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 공개공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사는 겁니다. 많이 오는 곳. 전용 주거지에 사람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전용 주거지. 많이 안 와요. 조용한 동네입니다. 일반 주거지요. 준주거지요. 상업지역. 여기 또 하나 있는데 무슨 공업지역? 금공업지역. 그래서 용도직에서 성격을 할 때 가장 다양하게 활용하는 곳이라고 했죠? 백화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에 종교시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2종, 3종에는 종교시설 가능해요. 일 시키면 보상해줘야 되죠? 일 시켜놓고 돈을 안 주면 안 돼. 일 준 사람이 상 준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고. 사람 복잡한데요. 복잡한 데가 뭘 해야 돼? 공경을 설치하는 거야. 조용한 데는 할 필요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공업적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누가 쉬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준공업적은 해야 돼. 백화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 준 사람이 상 줘야 됩니다. 종교시설로서 계획관리적에는 5,000제곱미터인 종교시설은 공경을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적, 준공업적. 그러니까 용도지역 일단 딱 봐서 용도지역이 이것을 벗어났어. 뒤를 볼 거예요? 없어? 볼 수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일단 용도지역은 이거여야 돼. 1번. 면적이 4,000이야.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3번. 아까 여기 있는 거 외우라고 했어요?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외우지 말았죠? 근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이야. 설치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용도는 뭐죠? 이 앞에서 이미 걸려져 있어요. 1준 사람이 3준다 해서 걸리거나 5,000에서 4,000인데 걸리거나 근데 만약에 안 걸렸어.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5,000제곱미터이면서 해서 거의 통과됐습니다. 마지막에 볼게 농산물 유통시설에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걸려져 있는데 혹시 여기 통과되면 그래서 종합병원인가 일반 농산물 유통시설 이것만 확인해가지고 설치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라고요. 설치하는 곳을 다 기억하지 말고 제가 실판 좀 썼죠? 기억하지 말고 거의 그냥 농산물 유통시설 종합병원 아니면 종교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 공개공지 봅시다. 공개공지는 다음의 경우에 설치한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기타 시장 군수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산업단지를 그러니까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답으로 처리 안 되니까 무시하고 일 준 사람이 뭘 줘야 돼요? 상 준다. 요거. 다음에 설치 대상 건축물 종종 여관 판매에서 종교시설은 빠졌어요. 그리고 판매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빠집니다. 종합병원하고 농수산물. 왜냐하면 종종 여관 판매가 중요하니까 그걸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거하고 집어넣고 하자 이 말이에요. 혹시 기억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반 업무시설 들어가는데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절대 기억하지 말고 거기는 종종 여관 판매에서 관광 숙박인데 여기는 숙박이에요. 기억하지 말고 지금 말한 것은 왜 불러줬죠? 근데 다중이용 건축물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불러준 겁니다. 자, 뭐는 빠진다? 종합병원과 농수산물 유통시설. 그다음에 면적 얼마 이상 해야 돼요? 5,000. 516이 아니고 516. 1이 뭐예요? 그 밑에.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그리고 맨 밑에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용적이나 높이를 얼마까지 완화한다고요? 1.2배까지 완화해야죠. 혜택도 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536페이지 맨 536페이지에 며칠 이내에서 문화행사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고요? 60일.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일 준 사람이 상 준다예요. 그리고 이제 쭉 순서에 따라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본 것들. 대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 좀 됐는데, 대지의 분할 제한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도로 볼 건데요. 대지의 분할 제한. 국토계획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 못합니다. 주거지역. 여기 건축물이 있어요. 이거를 50제곱미터 만들어봐. 그럼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협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미만으로 분할 못해?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150.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못합니다. 그리고 기타, 주상공로, 기타 얼마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60 미만으로 분할 못합니다. 기타는 주상공로로 용도지역이 지정 안 됐거나 아니면 관농자를 말하는 거죠. 이제 기타 용도지역 미지정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제 주상공로 자. 주거지역 얼마?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얼마? 60. 그다음에 기타? 이게 눈으로 금방 와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더 오래 하려면 암기 팁이 있어야 돼요. 제가 환지처분에서 공부해서 환갑잔치 해가지고 60일 그랬죠? 주거지역도 60일. 환갑잔치는 하고 죽어야지 않겠습니까? 60은 살고 죽어야지? 앞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용도가 외워야 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만 죽어라는 상업지역 해도 거기서 그렇게 외워야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60은 살고 죽어야지. 그거 어디에 묻혀요? 여기 가서 붙일 거 아니야. 그래서 60이에요. 기타죠. 관농장. 60은 살고 죽어야지 맺습니다. 이제 어디 가면 내가 속이 터져 죽어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얼마? 150. 이거를 몇 번 해서 명확하게 머릿속에 담아가면 좋잖아요. 볼 때마다 외워야 돼. 그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암기 팁을 줄 때 그거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상업지역 뭐 1000번, 10,000번에 똑같아요. 100번 하나, 10,000번 하나 똑같아. 할 필요가 없어. 시험 보기 전에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근데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보겠어요? 자꾸 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들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줄여서 10분 해도 기억할 수 있죠. 예. 자,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60. 관농자지역은 60. 이제 녹지지역 얼마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녹지만 외울게요. 녹지만. 하나 이제 팁을 줄게요. 제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제 외워볼게요.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그냥 반복만 하는 거지. 눈으로 계속 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 제가 외워드린다는 것은 외우는 팁을 좀 그럴싸하게 준다. 이 말이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제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또 들어보세요. 상공, 푸른 하늘. 저 높은 하늘 상공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상공이 푸르구나. 하늘 푸르구나. 네, 제가 시를 하나 지어줄게요.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봤더니 구름이 막 흘러갔지. 그래서 저게 이 베개 같기도 하고 하늘을 좀 베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풀밭에 누웠더니 어떻게 하고요? 하늘을 베고 싶네. 시예요, 시. 제가 지은 시. 하늘은 뭐라고요? 하늘이 뭐야? 상공. 하늘을 베고 싶네인데 뭐야? 베고 싶네. 상공을 베고 싶네. 하늘을 베고 싶네.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거지 얼마? 60. 왜가? 60은 살고 죽어야지. 죽어서 어디 같아요? 관농자 60. 이제 하늘을 베고 싶네. 녹지역은 제가 말을 못 만들었어요. 200. 200, 녹지역 200. 딱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볼 때마다 그러면 제가 외우는 게 줄어드니까 됐죠. 녹지역 얼마? 200. 그럼 제가 말 보면 외우세요. 그냥. 녹지역은 200.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기타적인 이루어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리법에서 중요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이에요. 여기 다 바뀌었어요. 이 숫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나와요. 분명히 올해 토지거래 허가에서. 예, 주거지역 얼마?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우리는 지금 도시외지역은 60 그랬죠? 네, 여기가 숫자가 달라집니다. 250, 500, 1000이에요. 도시외지역은. 이거 도시에 있는 기타지역이 60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는 도시외지역이 60이었는데 이건 도시에 있는 기타지역. 아마 이거는 안 낼 겁니다. 용도지역 미지정 있을 수 있죠? 거기 60이라는 건데 이건 안 낼 거예요. 시험. 기타 이렇게 되기는 곤란하니까 시험에서. 무시하고. 우리는 관농자는 우리는 얼마 있어요? 60이죠? 근데 여기는 관농자가 이렇게 나눠져요, 이제. 자, 이거 기타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우리 원장님 강의 잘 하시지만 이런 거는 안 알려줄 거예요, 우리 원장님. 그죠? 60 살고 주가 이런 거 안 해주죠? 네. 근데 물론 이것에 10분의 1 또는 300% 범, 10% 또는 300%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6제곱미터만 거래도 허가받아. 이러면 6제곱미터 허가받아야 돼요. 15까지 낮출 수 있어. 그리고 3배까지. 야, 이 도시는 크기가 극성 아니니까 180 이상일 때만 허가받아. 이렇게 하면 180이 되는 거예요. 3배까지. 10%에서 300%까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고 지정권자가 강화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 면적은 얘예요. 기준 면적. 전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자, 주거지역은 얼마? 60. 초과할 때 허가 받으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보다 작을 때는 허가 안 받는 거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얼마? 150. 분명히 나와요, 시험에서.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얼마? 200. 기타는 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걸릴 거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만 외우면 되죠? 녹지는 얼마? 200. 200. 150은 하늘을 150 내고. 그럼 이제 도시 외지역을 한번 외워볼게요. 도시 외지역. 자, 도시하고, 도시 외지역하고 어디가 땅값이 싸요? 도시 외가. 그러니까 여기는 규제가 좀 덜한 거야. 면적이 넓은 거야. 녹지가 200인데 도시로 가면 더 제한이 또 좀 풀리는 겁니다. 이 면적이 클수록 규제를 많이 안 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초과할 때 허가 받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 도시 외지역은 얼마? 250. 도시 외 지역 중에서도 농지는 더 싸요. 농지는 500. 또 제일 싼 데가 있어요. 임야는 1000.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면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제 지정이고 같이 외웁니다. 주거지역은 60이고 상업공원 150. 녹지는 좀 싸죠? 얼마? 도시에는 더 싸니까 150. 도시외. 일반이건 도시 외인데 비해 농지래요. 얼마? 500. 2배씩 커져요. 근데 또 농지단이 2마래요. 단체 발표가 좀 더 적어졌죠? 확실하게 외워야 돼요.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게 시험 보기 전에 바로 왔다면 금방 맞출 수 있을 줄 몰라요. 다 까먹어요, 자꾸. 근데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령을 알려드리면 그 요령대로 좀 하시면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녹지 하나 외우고 넘어가면 다른 것들은 저랑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무리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전이 중요하니까 10분 쉬어야 되겠습니다.